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미있는 금융 이야기 나눠주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돌풍이 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진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 적금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돈도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많이 폭등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투자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지금처럼 진짜 투자 열풍이 분 시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막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어이없는 상황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분들 이런 거 투자 관심 많이 가지시죠. 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젊은 세대를 좀 대변을 해보자면 버는 돈은 좀 한계가 있고 또 그걸 평생 벌어봤자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막 끌어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는데 이게 투자도 잘해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거짓골을 못 면하는 수가 생깁니다. 피 같은 데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편에서 이제 무모한 투자로 인해서 생긴 상황들 좀 재현을 해봤잖아요. 네. 오늘은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8시 50분 대한민국 직장인 남성의 필수템 셔츠, 슬랙스, 넥타이 그리고 에스프레소 9시 일을 시작한다. 아니 주식을 시작한다. 여기도 월급 루팡 아니에요? 옆자리 김과장한 주식으로 용돈을 벌고 옆방 이대리는 차를 샀다. 직장생활 N년차 나 박투자, 예금, 적금, 청약보험 웬만한 건 다 해봤다. 그런 나라면 이제 주식으로 치킨값 정도는 벌 처음엔 수 다 있겠지. 치킨값을 벌고자 시작을 하죠. 처음엔 다. 가자! 아이고. 그렇게 남일 같은. 난 망했다. 아침 8시 50분 대한민국 직장인 남성의 필수템 셔츠, 넥타이 다 됐고 편한 게 짱이지. 포털 사이트 박사님과 펀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펀드에 가입한다. 이름 있는 회사 통해서 가입하면 괜찮겠지. 잠깐! 저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이름 있는 곳이면 안전하겠지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물건을 살 때도 네. 브랜드를 보고 저희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있는 은행 뭐 이런 데 가서 가입을 하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 가입하셨다 그래서 어떤 펀드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네, 땡땡은행 펀드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냉장고를 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냉장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 마트 있죠. 높은 마트 냉장고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펀드나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곳도 거기는 판매처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걸 만들어낸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회사도 따로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가입한 그 금융사.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이름 있는 곳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출발점부터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근데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저희는 뭐 다르게 자료를 얻을 곳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큰 은행이다, 뭐 큰 펀드 회사다 이러면 좀 믿게 되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긴 합니다. 맞아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시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사항 다 형식적인 얘기겠지. 패스. 투자 성향 테스트, 나이, 투자 기간, 투자 경험, 선택. 와우. 잠시만요. 이거는 왜? 거침없네요. 선택을 잘 하는 건 좋은데 선택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뭐냐, 투자 성향 테스트라는 걸 누구든지 하실 거예요. 아마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금융상품 추천해 주세요 하면 먼저 이것부터 해주세요 고객님 하면서 그쵸.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합니다. 네. 이걸 왜 진단하냐 하면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예요. 공격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이분은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굴려야 돼. 이런 사람마다 성향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려고 저런 성향 진단을 하는데 저걸 그냥 저렇게 선택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엉뚱한 상품을 가입하게 되는, 사실은 나에게 맞는 펀드를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런 디테일한 설명은 잘 안 읽게 돼요, 또 사람이. 그래서 다른 거 저는 뭐 화장품 같은 거 사더라도 이렇게 포장지에 있는 짜잘한 글씨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거는 잘 안 읽게 되고 또 광고 같은 데서 봐도 네. 막 이 상품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게 빠르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잘 안 그렇죠. 듣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귀찮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네. 펀드 수익률이 기대보다 시원치 않은데 이대로는 인생 역전이 힘들 것 같다. 새로운 게 필요해. 오늘은 어떤 투자가 핫한가 개미왕들이 모인 개미굴을 살펴본다. 비둘기? 네. 비둘기를 길들여서 운송수단으로 쓰겠다? 야, 완전 새롭긴 새로운- 하네요. 와, 근데 저분 되게 순수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나름 알아보시네. 혹시 모르니까 다른 개미굴도 가본다. 비둘기가 길들여진다더라. 운송수단으로 드론보다 아니 낫다더라. 선생님 제발. 전문가도 핫하다고 귀뜸하고 상품을 추천해 주었다. 그래, 아, 아무나 대출은 가입하는 받지 것은 아니다. 수익률이 안 나.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펀드에 투자한다. 수익률 20%, 30%. 나는 한 방을 노린다. 좋았어, 이걸로 가는 거야. 잠깐만요. 비둘기를 운송수단을 만든다고요? 너무 황당한가요?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렇게 하면 뭘 못해요? 뭐 반딧불로 전기차 충전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알래스카에 쌓인 눈으로 빙수 만들기? 그거는 괜찮은 그건 아이템인데?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정답. 아니 근데 너무 진짜 허무맹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 또 간절하다 보면은 네. 어떤 말이든 또 믿게 되고 네. 또 뭔가 믿음직한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가? 나의 지식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런 상품들을 보면 실제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모 펀드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네. 뭐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뭐 비둘기에 투자하는 상품 아니면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딘가에 투자를 한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공모 펀드가 아니라 사모 펀드라고 아. 49인 이하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네. 상품인데 이건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이제 권유받은 게 제대로 된 상품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공모 펀드보다 이게 규제가 조금 약해요. 감시라든가 그런 안전장치도 조금 덜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즉 비둘기를 이용한 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그쵸.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비둘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에이 말도 안 돼 허무맹랑해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맞아요. 뭐 화성 간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투자라고 한다면 혹해서 네.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저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최근까지도 되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 관련된 이슈가. 네, 사모펀드. 네, 많이 그래서 나오죠. 이게 주식이나 펀드를 아무리 이름 있는 은행에다가 상품을 사더라도 뭔가 예금자 보험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또 나는 망했다. 자꾸 망하시네. 어떡해. 근데 되게 성실하세요. 8시 출근 시간을 네. 여전히 한 방을 울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는 나 왠지 멋있는걸? 무슨 얼마 전에 펀드로 잃은 돈을 메꾸느라 야근에 저거는 주말 맞아요. 닥친 대로 되게 일을 했더니 노동 저는 사치가 의지가 됐다. 불타거든요. 그러게요. ETF? 이건 뭐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21세기 최고의 좋은데요? 그렇죠. ETF는 잘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에요. 좋습니다. 오, 안정적인 21세기의 최고의 금융상품.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잠시 어쨌든 수익이 2배씩 오른다는 거지? 심지어 요즘 미국 주식에는 3배짜리 상품도 있다고? 에? 예. 3배면은 저도 지금 할래요. 지금 살래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할래요. 뭔지는 알고 해야 되잖아요. 3배라잖아요. 3배이긴 한데 그 3배, 2배가 되는 원리를 좀 아셔야 네. 됩니다. 네. 사실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빚을 내서 무이자 대출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이자 대출은 네. 좀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을 네. 낸다. 그럼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또 빌려요. 네. 200으로 투자하면 10% 똑같이 수익 내도 그건- 20을 버는 거죠. 네. 그리고 100만 원만 갚으면 네. 되니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빌리는 게 아니라 200을 빌리면 네. 3배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900을 빌리면 거의 뭐 10배 가까운 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손실도
아, 빌린 돈에까지 손실이 그러네요. 미쳐지니까 네. 훨씬 더 수익이 그만큼 나는 만큼 손실도 커진다는 거.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우리나라에는 2배, 미국 주시장에는 뭐 3배짜리 상품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 그거부터 보시는 것 같아요. 2배, 3배 혹하셔가지고 이분이 무슨 투자를 하실까 지금 좀 이게 걱정입니다. 근데 그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되게 공감력이 뛰어나시네. 항상 이게 하다 보면은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게 돈이 더 컸으면, 막 시드가 더 컸으면 막 이런 생각 엄청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초보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그렇게 돈을 집어넣게 되면 10만 원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사람이 그냥 좀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뒷자리가 길어질수록 네. 그리고 심지어 빌린 돈일수록 조바심을 내게 돼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가 나면 거기서 바로 뺐다가 조금 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거 없나 찾아서 넣게 되고 막 2배, 3배짜리를 여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손실이 무한대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무섭긴 하네요. 네. 이게 손실은 근데 사람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귀가 굉장히 얇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미국 주식에는 3배짜리 상품도 있다고? 요즘 주식 시장이 상승기라고 하는데 아니야, 단연간의 경험으로 봤을 땐 오를 만큼 올랐어.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기사가 각종 포털과 뉴스로 도배되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상황들, 엎친 데 덮쳤다. 세계 경제의 혼돈의 카오스. 근데 저게 선문항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인버스로 간다. 묶고 더블로 가. 인버스? 인버스는 저는 들어만 봤는데 네. 정확한 개념은 잘 몰라요. 그냥 지금 저분이 이해하신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가는 거. 반대로 간다? 역으로 간다. 단어 그러니까 그대로? 무언가 가격이 올라가면 네. 내가 투자한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처럼 뭐가 가격이 낮아질 것 같다, 네. 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입한 이 금융상품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인버스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떨어질 게 예상된다.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지금 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이건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수익이 나는 ETF 상품. 그런데 어떤 종목을 딱 택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지수. 네. 이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ETF 상품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품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지수로만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상품.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많이 과열됐다고 하네. 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떨어지면, 즉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네. 수익이 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버스 상품입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큰일 났네, 이분. 제가 투자하는 거에 인버스를 하면 되게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시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놓고 보면 또 그런 주식들은 또 올라가요. 네. 이분도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신 거기는 한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엔 꼭 존버해서 큰 수익 내야지. 펀드 손해본 것도 저번에. 메꾸고 저런 게 비싼 행복해요. 호텔 스위트 우리가 복권 사면 저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저 때가 제일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너무 짜릿해. 인버스에 몰빵했는데 저거는 진짜 안 하셔야 돼요. 돌파? 무모한 미래 예측부터가 저게 잘못된 핵심이에요, 거였어. 사실은. 내일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고 맹목적인 투자로 이어져서는 안 교훈을 된다는 빨리 거. 얻으시네요. 근데 또 하실 아침 것 같아요. 8시 50분 이 거리가 근데 저렇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예단해버린 거죠. 하나라도 사치가 되었다. 왜냐고 인생 한 방울 저절로 외치다 내리셨다. 내가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이지. 이제 넥타이도 안 여전히 무슨 매시고. 말인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이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정성, 커피도 둘째도 이제 싼 안정성, 거지. 셋째도 네. 안정성. 이제까지 무조건 큰 수익만을 바랬던 오만했던 이제 과거를 바뀌셨어. 청산하고 다시 바뀌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1년 수익이 8%만 돼도 근데 몇 너무 년만 높게 잡는데? 기다리면 3배를 1년 벌 수 수익 있다. 8%? 이거야말로 진정한 존버. 이번엔 큰 욕심 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래, 결심했어. 가입하려고 왔는데요. 네, 고객님. 이 상품은 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걸 매입해야 가장 안전할까? 지수가 설마 폭락하겠어? 그래, 원유로 간다. 이번엔 은행에서 가입했으니 더 안전할 거야. 저거 안 된다고 뼈 아픈 하시잖아요. 실패를 겪고 은행에서 다시 했으니 더 일어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죠. 네. 대결해.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원유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지? 정말 나는 투자와 연이 없는 걸까? 아니야. 그래도 근데 되게 긍정적이셔서 그러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좋은 일. 여보세요? 막 핸드폰 네, 거꾸로. 맞습니다. 네? 만기? 네? 만기? 100만 원만 찾아가라고?
유가 연계 상품인 거지 주식을 산 것이 아니니 만기되어서 자동 해지된 것이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마이너스 90% 손실 확정이란다. 아니 근데 이게 만기가 있어요 주식인데? 저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 무슨 투자 상품인데 만기가 있어, 주식인데 만기가 있어. 유가는 계속 누군가 땅을 파면 나오는 게 네. 기름인데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저 파생 상품이라는 게 저런 구조예요. 보통 이제 ELS, ELB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네. 만기가 기본적으로 뭐 3년 이렇게 정해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안에 이 기초 지수의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이라는 걸 전제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럼 3년이 지나가면 어떡하냐? 그 3년 된 시점에서 무언가 손실이나 수익이 확정돼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존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더라면 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꼭 쥐고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파생 상품들은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확정돼서 그냥 상환되거나 만기까지 갔을 때 그 손실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0% 손실 확정입니다 하고 끝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식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잘 알아보고 좀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투자를 이런 위험성도 있어 해가지고 투자를 멀리하는 것은 그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워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침 8시 50분 대한민국 직장인 남성의 필수템 슈트, 넥타이, 그리고 에스프레소. 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무모한 투자는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는 것. 어디서 뭘 가입하던 간에 투자 대상이 네, 뭔지, 진짜 긍정적인데.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 한다는 것. 네, 이렇게 영상 다 봐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뭐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네.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특히나 뭐 비둘기 투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네. 그렇게 허무맹랑하면 사실은 그런 피해는 안 입겠죠. 그쵸. 그런데 듣다 보면 그럴듯하고 네. 좋아 보이고 그런 경우에서 맹신하게 되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해야 될 필요성이 모든 금융상품에 있다, 투자 상품에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전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네. 완전 줄이니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또 유명한 은행이다, 뭐 믿을 만한 친구다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에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네. 투자에 대한 어떤 자세 네. 이런 거는 반은 성공하셨으니까 나머지 반은 조금 더 공부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고 성공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요? 이게 만기가 있는 상품도 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점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면 안전해, 네. 예금자 보호 다 보호된다고 들었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은행에서 파는 예적금이라든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만 보호가 되는 거고 투자 상품들은 대부분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설명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네. 묻고 되묻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투자와 꼼꼼한 사전 점검은 안전한 투자의 국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안녕!